자, 거리, 그리고 속력,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뭐 책에서는 대뜸 이제 위치라고도 말해도 되고 높이도 돼. 그러니까 거리를 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같은 부류에 들어가. 네. 높이도 되고 뭐 깊이도 괜찮을 것 같고 기타 등등등. 아무튼 얘네들은 위치라고 불러. 책에서는 위치를 미분하면은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온다. 속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 가속도가 나온다. 고속시래. 미안해. 이제 보니까 중학교 거 생각하면서 지금 거리와 속도와 시간이 아니라 가속도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거속시 말고. 잠깐 속도와 속력의 차이를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 속력과 속도. 자, 속력은 스피드, 속도는 velocity인데 여기서 이제 속력이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까고 얘기하는 거야. 절대값. 방향 없어. 네.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 그러니까 너 지금 얼마나 빨리 달려? 나 마이너스 20이야. 그럼 뒤로 20km로 간다. 뭐 이런 의미 정도? 나 플러스 40이야. 그럼 앞으로 40만큼 빨리 가고 있었는데 속력은 무조건 그냥 뒤로 가도 20, 앞으로 가도 20, 뒤로 가도 40, 앞으로 가도 40이야. 네. 얼마나 빠르니? 이런 거 물어본다. 두 개의 차이야. 네. 그러니 속도가 더 어울리지. 왜냐하면 미분하면 기울기가 나오잖아. 네. 그지? 기울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더 잘 어울린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어. 근데 문제는 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냐야. 아, 미분하는 게 어렵진 않으니까 이제. 네. 그게 뭐 그냥 2번 미분하건 1번 미분하건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why? 그러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해준 책을 찾으면 참 행운인 거야. 운이 좋아. 자, 쌤이 만든 설명을 한번 보여줄게요. 한번 보세요. 약간 뭐 좀 대충 설명합니다. 이건 위치고 이거는 시간이라고 할게. 네. 보통 시간을 t라고 많이 불러. 네. 위치를 st 뭐 이렇게 좀 부르는 편이야. 네. 그냥 뭐 참고하고. 그래서 뭐 시간에 따라 위치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막 이래. 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두 점 사이에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려 해. 그러려면 우리는 밑변분의 높이를 해야 되겠지.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를 하면 기울기잖아요. 근데 그 밑변의 길이라는 게 시간 아니야? 네. 높이는 거리고. 네.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네. 이걸 뭐라고 부르지? 속력. 그렇지. 근데 거기에 더하기 빼기 개념을 넣으면은 이제 속도가 될 수 있어요. 속력도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기울기에 더하기 빼기 없으면 속력이야. 근데 기울기는 뭘로 구해? 미분해서 구하지 않아? 네. 그러니까 미분이 바로 속도인 거야. 미분해서 기울기 구하면 그게 바로 속도인 거야. 네. 그래요. 그래서 미분해서 속도가 나온다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 같아. 또 한 번 여기는 시간 t고요. 이쪽은 이제 속력 속도입니다. vt. 그래서 역시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막 변하는 그런 움직이는 물체를 보고 있어. 그 중에 점 2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기울기를 구해줘. 물론 이제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미분이기 때문에 이따가 리밋하고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정도의 에티켓은 지켜준다고. 네. 일단 일부러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밑변분의 높이를 해야 되는데 밑변은 델타 t고요. 높이는 델타 s인 거죠. 네. 아, 미안해. 델타 v라고 할게요. 그럼 나는 지금 t분의 v를 계산한 건데 그게 기울기인데 말이지. 기울기이기도 하지만 무엇이기도 해? 가속도? 속도를 시간으로 나눴으니까 그게 바로 가속도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리밋하고 델타 t가 0으로 간다고 치면 그게 바로 기울기를 이제 미분한 거인데 그게 뭐다? 그게 가속도인 거. 그래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라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한번 해봤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움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위치를 이렇게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어. 그럼 P가 출발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에 속도를 구하라 그랬거든. 자, 일단 속도를 구하라 그랬지? 미분을 하는 게 좋겠어. 근데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라니 무슨 얘기일까?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 그 얘기는 위치가 0이라는 얘기지. 원점을 지나니까. 이런 이제 눈치 빠른 어휘 능력? 언어 능력이랄까? 이런 거. 아, 원점을 지나면 t가 그거네. 그래서 t를 뽑아가지고 t의 제곱 4t 플러스 4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t-2의 제곱은 뭐가 된다? 0이 되니까 t는 0이거나 t가 2인 건데 t가 0일 때는 처음 원점에 원점. 있을 때니까요. t가 2일 때는 그 다음에 원점을 다시 지나는 때가 아니겠느냐.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원점을 지날 때 속도를 구하라 그랬잖아. 얘가 속도인데 언제의 속도? t가 2일 때의 속도. 2를 집어넣어서 12, 18, 4. 아까부터 왜 이러지? 오늘 하나도 안 맞는구나. 속도가 얼마야? 0이네요. 0인 것 같아. 그런 거야. 해석하는 재미로 하는 거야. 계산은 쉬워. 계산은 뭐 미분 한 번인데. 왜 앞에 게 더 어려운 거지? 여기가 더 쉽다니까? 의미만 제대로 배우면 여기가 쉬워. 근데 여기를 이런 걸 안 배우고 무작정 외우기만 하잖아. 그 응용이 잘 안 돼, 진짜로. 근데 이따가 이제 훨씬 어려운 것도 있긴 있을 거야. 그렇죠. 일단 오늘은 수업이 될 만한 괜찮은 사람들을 먼저 좀 고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공부를 좀 해보겠어요.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대요.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답니다. 시각 T에서의 위치 X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9T예요.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꾼다? 2번 바꾼대. 운동 방향을 2번 바꿉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치가 이제. 이게 위치인데.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와 무슨 상관이지? 사실 위치는 잘 모르겠고, 위치를 미분한 속도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와 관계가 있어요. 속도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때 속도가 잠깐 0이 되거든. 네, 그렇죠.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속도가 0이 된다. 근데 뭐 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하면 되겠네. t의 제곱 4t 플러스 3은 0이라서 t 마이너스 1, t 빼기 3이 0이니까 t는 1이거나 t는 3이에요. 네. 됐다. 그래서 언제? 1초일 때와 3초일 때 운동 방향을 각각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2번 바꾸는 게 맞지. 네. 그때 위치를 알아내라 그랬거든? 네. 네, 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네. 1도 한번 넣어보고 또 3도. 3도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t 값이 1일 때는 1 빼기 6 플러스 9니까 4고요. t 값이 3일 때는 27, 96에 54, 93, 27, 0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위치가 4와 0이야. 그럼 그들의 차이를 구할 수 있겠니? 4지 뭐. A, B 사이의 거리 구하라 그랬으니까 사실 뭐 그 문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이야. 네. 느낌 좀 오니? 네. 예. 그래서 위치 찾고 속도 찾고 운동 방향 2번 바꾼대. 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주문한 거 쭉 해주면 돼. 자, 그 다음 이제 970번 같은 스타일들이 우리가 좀 자주 봐야 돼요. X축, Y축 있고, 이렇게 그림 한 번, 그림 두 번, 그림 세 번, 그림 네 번. 이렇게 갑니다. 슉슉슉슉. 요렇게. 여기는 A이고요, 여기는 B이고요, 여기는 C이고요, 여기는 D이고요, 여기는 E이고요, 여기는 F이고요, 여기는 G이고요, 여기는 H이고요. 좀 더 늘릴까? 윙. 여기는 I란다. H란 여기 말하는 거야? 근데 그거 아니? 이 넓이가 곧 달린 거리라는 것을. 네. 이런 넓이가 달린 거리예요. 그렇죠. 움직인 거리 참 미안해. 움직인 거리.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달린 거리. 달린 거. 근데 너 달렸다고는 말이 없는데 왜 갑자기 달리기를 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자, 여기는 시간 t라 그랬어. 여기는 속도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럼 시간이랑 속도를 곱하잖아. 그럼 거리가 나오거든.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다 해도 어차피 거리 구한 거 아니니? 네. 그냥 넓이를 구하는 게 바로 곧 거리. 거리가 된단다. 그래서 이게 움직인 거리예요. 근데 그게 밑으로 가 있으면 거리가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뒤로 갔다. 또는 뭐 이제 가던 반대 방향으로 갔다. 뭐 이런 뜻이고, 그게 위로 올라가 있으면은 이게 거리가 플러스가 된다는 의미로서 앞으로 갔다, 똑바로 갔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네. 요렇게 분홍색은 밑으로 가는 거란다. 네. 그러니까 가던 방향의 반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는 것은 t는 a일 때 가속도는 음수다. t는 a일 때 가속도는 음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a가 여기 있지, 그지? 이게 속도의 그래프잖아. 그럼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네. 그럼 A라는 장소에서의 기울기란 이거잖아. 네. 접선의 기울기. 음수죠? 네. 그러니까 가속도가 음수다. 맞는 말이지. 그렇죠. 자, 첫 번째는 그렇고요. 이번에는 t가 d와 e 사이에 있을 때 속도가 증가한다. 네. 맞나요? 네. t가 d와 e 사이에 있을 때, 그치? 속도가 늘어나고 있지, 그지? 속도는 이 사람의 y좌표야. 맞는 말이네. 그리고 t가 b와 e 사이에 있을 때 가속도는 일정하다. 맞는 말인가요? 기울기가 똑같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b와 e 사이에서 그런가요? 아닌 것 같은데. 네. 가속도가 일정하다. 아, 기울기가 똑같잖아요. 그치, 기울기가 똑같다니까. 맞는 말이네, 참. 아니, 잘못 읽었어. t가 f일 때 p는 정지에 있다. F? f 어디 있지? f 여기 있다. 여기. 아니요. 이건 정지가 아닌데 네. 잘 나가고 있다는 뜻인데 말이 좀 안 네. 되는 것 같아. 5번 t가 0과 i 사이에서 p는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 p는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 맞니? 그런 것 같아요.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일어나는 눈에 띄는 현상이 뭐지? 속도가 이제 0이 되는 거. 그렇지. 속도가 0이 되는 게 두 번 있어. 그래. 그래요. D에서 네. 한 번, 그리고 H에서 한 번, 속도가 0이 되는 곳이 두 번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그렇지. 요 얘기야. 네. 어때 좀 괜찮니? 들을만하니? 이게 바로 속도
가속도, 거리에 대한 이야기들이란다. 네. 자, 지금부터 약간 난이도를 좀 높여서 조금 다양한 상황을 좀 만나볼게, 몇 개만. 네. 그래도 여전히 기초야, 이게. 973번 같은 경우가 좋아요. 열차가 제동을 걸었다. 제동을 건 후,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는 x는 12t 마이너스 0.4t의 제곱이다 그랬어요.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그랬어요.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다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여기 보자. 위치를 미분하면 이렇게 속도가 나오거든? 네. 정지한다는 것은 속도가 0. 0이 되는 거니까 t의 값이 나와요. 12 나누기 0.8 해주면 되거든? 자, 잠깐 얘한테 시킬까나? 그동안 잠깐 머리 좀 식히자. 12 나누기 0.8 15야.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몇 초? 15초. 그럼 15를 그냥 대입하면 돼. 이게 거리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네. 끝. 열차 제동거리,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이런 말도 좀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괜찮았니?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3개만 더 얘기하자. 자,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구해라. 이런 말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으로 길이에 대한 변화율. 아유, 정신 나갔다.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요 3가지를 이제 무슨 뜻인지 한번 공부해 보려고. 변화율이라는 것은 델타 x분의 델타 y를 말하는 거야. 그게 뭐지? 기울기.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교과서에서 사용할 변화율은 주로 리밋이 x가 0으로 가게 된 그 변화율인 순간 변화율을 말하는 거야. 그거 이제 따로 얘기는 안 했지만 배울 때 다 이렇게 알고 배우는 거야. 네. 그러니까 변화율을 구하라 그럼 미분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거라고. 그게 기울기니까 그건 뭐를? 미분을 해서 구해야 하잖아. 네. 그래서 변화율을 구하라 라는 얘기는 무엇을 하란 얘기? 미분을 하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또 길이를 미분해, 넓이를 미분해, 부피를 미분해 이런 뜻이야. 미분하면 되지 뭐. 근데 시각에 대한 길이가 도대체 뭐야? 글쎄요. 길이를 시간으로 표현했다 이런 뜻이야. 길이가 시간에 따라 변하나 봐. 시각에 대한 넓이가 뭐야? 넓이가 시간에 따라 변하나 봐요. 이게 시각에 대한 넓이고요. 부피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 그렇지. 시각에 대한 부피라는 건 부피가 시간에 따라 변함으로 시간이 들어간 식으로 부피를 만들었다 이거야. 그 사람을 변화율 구해라, 미분해라. 이 소리야. 아, 무슨 외계어인 줄 알았네. 그냥 미분하라는 뜻이었구나. 예, 부피를 미분해, 넓이를 미분해, 길이를 미분해 이런 거야. 길이의 변화율을 구해,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란 그런 뜻이야. 알겠니? 네. 자, 그리고 이제 메모 하나 합시다. 시각과 시간은 무슨 차이가 있지? 시각은 딱 그 고정된 거? 뭐라 그러지? 딱 정지된 거고, 시간은 약간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게 맞아. 시간이라는 게 사이간자로서 범위를 말해, 범위. 예. 1시에서 1시 20분이면 그 범위가 얼마야? 20분. 20분 어치가 되는 거지. 그게 시간이야, 원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시간은 이거고, 시각이라는 건 이거지. 지금 1시 2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네. 시각이 몇 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네. 그러네요. 그건 그래. 그러네요. 그건 별로 안 따지지만. 알겠음. 네. 원래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이 시각이었네. 그러네요. 그냥 알아만 두자. 근데 평상시엔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어. 근데 이제 과학에서는 좀 그게 구별이 돼야 대화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 982번 가장 까다로운 문제일 수도 있겠다. 자, 삼각형 그리고요. 점. 네, 지금 상황이 뭐 이와 같은 상황이고 남자가 걸어가고 있는 게 보여. 이게 뭐야? 오, 신기하다. 1.8에 3m. 사람의 키는 1.8이랍니다. 180인데. 그리고 매초 2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대요. 이 사람은 매초 2의 속도로 가로등으로부터 여기가 가로, 등이 서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t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이 사람의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그랬네요. 어이쿠야. 그럼 그림자의 길이를 구해서 미분을 하라 이 소리로 해석하는 거야. 나 여기 뭔지 모르겠다. 근데 닮은비 있잖아, 닮은비.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뭐 중학교 때 하던 그거. 그거 좀 써서 x 좀 구할게. 1.8 대 x, 어이쿠. 1.8 대 x는 3 대 x 더하기 2t. 이렇게 계산해주면 3x는 1.8x 플러스 3.6t. 그럼 1.2x는 3.6t. 그래서 x는 3t. x가 3t구나. 그림자의 길이가 바로 3t인 거야. 라는 것을 알아냈어. 그림자의 길이가 3t야. 그림자의 길이 이제 미분해 주어. 그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한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 문제이고 쌤이 하나만 추가를 할게.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 지금도 있어. 그림자 끝에 속도를 구하여라. 이렇게. 뭘 하라고? 그림자 끝에 속도를 구하래.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되게 의아하다. 속도니까 미분하면 되겠지. 변화를 구해라와 똑같은데 그림자 끝이 어디야? 여기잖아. 그럼 뭐 이거 미분하라는 건가? 이렇게 이제 약속되지 않은 용어를 막 썼을 때 우리가 느끼는 혼란이 대단히 커요. 자,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한 그림자의 길이란 딱 여기 말하는 거 맞거든? 근데 이 사람이 말한 그림자 끝의 속도랑 그림자 끝이 움직여온 거리를 생각해봐. 그걸 미분해야 속도가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그림자의 끝이 이렇게 따라갔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림자 끝이라는 것은 끝까지의 길이인 5t를 말하는 거고 그것의 속도란 이번에는 5를 얘기한단다. 그림자의 끝과 그림자의 길이 이거 두 가지 혹시 물어보면 이렇게 구별해줘.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 나머지는 너무 쉬워. 사실 손을 안 대도 될 정도로. 그래요? 엄청 쉬워. 그럼 시험에 많이 안 나오겠네요. 너무 쉬워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번은 좀 읽고 가자. 여기 보면은 반지름이 2인 9 모양이 있다 그랬어요. 9를 그릴 때는 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죠. 반지름이 얼마?
이때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세제곱, 구의 건널비는 4 파이 r의 제곱이랍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자, 고무풍선에 공기를 넣어서 반지름을 매초 5mm의 비율로 길어지게 만든대. 원래 2가 있었고 초당 5의 비율로 반지름이 길어진대. 네. 여기까지야. 그 다음에 4초 후 부피의 변화율은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4초 후 부피의 변화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게 반지름 맞아? 그렇다면 부피는 3분의 4 파이 5t 플러스 2의 세 제곱이야. 부피의 변화율은 미분. 미분하면 되는 거지 뭐. 3 5t 플러스 2 하고 여기가 5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다 이제 t자리에 뭘 집어넣는다? 4를 넣어야지. 이게 4초 후 부피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야. 계산은 뭐 안 할게. 네. 응? 네, 흐름을 좀 잡았어? 네.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식 세우는 게 문제야, 항상. 네. 식을 세우기 위해 적당한 공식을 알고 있는지, 이 사람이 말한 뭐는 이래요를 제대로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엮을 수 있는지, 이런 능력을 지금부터 꾸준히 계속 테스트해 나가면 될 것 같아. 네. 발전시켜 나가자고.